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상승만 하지 3월 달에 하락하고 난 다음부터 떨어지지 않고 막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은 예전에 경기 좋을 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할까요? 여러분들마다 이유를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치킨 게임에 겨우겨우 살아남았어. 하이닉스도 그렇고 2000년 초반부터 한 10년 이상 반도체를 계속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했어요. 지금은 반도체가 엄청 잘 되고 세계 1위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한 10여 년 정도 이때는 치킨 게임에서 가격 내리기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하거나 자본이 없는 그런 그 반도체 회사들은 다 무너졌죠.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다 무너진 거는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많이 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종주국이었죠.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왜 망했냐면 비싸서 망했어요. 질은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지금도 일본이 만들면 질은 되게 뛰어나요. 근데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값싸고 나쁘지 않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팔리기 시작했고요. 치킨 게임이 계속되면서 일본에는 끝까지 고품질을 유지를 했어요. 결국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다 망하고 또 세계 미국에 있는 여러 개의 반도체 또 다른 나라의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치킨 게임에 견디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살아남았더니 어떻게 되냐? 살아남았더니 그냥 떡상인 거예요. 떡상. 쭉 두두두두 올라간 거죠. 2010년 전에 2007년 8년 이때부터 한 10년 동안 해운 상선도 똑같았어요. 해운 그러니까 이제 운임하는 배를 가지고 이제 운임해주는 이제 고속 버스가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고속 버스가 있는데 그게 해운 상선 회사들이에요. 그 유럽의 세계 1등, 2등 하는 그런 회사들 질비한데 그 회사들에서 가격 내리기 시작했어요.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컨테이너 한 대 그냥 30만 원 옮겨주는데 아니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게 현진해운이에요. 현진해운이 줄을 잘못이 아니라 시기를 잘못 읽고 잘못 투자를 하는 바람에 세계 5위인가 그랬거든요. 현진해운이 엄청 큰 회사였는데 치킨 게임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 상선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그 자본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안 돼서 한 2년 됐나? 망한 지? 그냥 이제 부도 처리하고 회사가 이제 망해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현대상선이에요. 현대상선이 바뀌어가지고 HMM이 됐거든요. 지금 현대상선이 엄청 잘 나가요. 남았잖아.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물류량이 지금 엄청 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 HMM 주가가 두두두두 올라가가지고 저 하늘 세계에 있는 것이 됐어요. 살아남아서 치킨 게임에 살아남아서. 자, 이것은 위기가 생기면 이렇게 해운이라든지 반도체는 위기는 아니었지만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을 때 남아있는 기업은 그냥 저절로 잘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3월 달에 그 팬데믹 위기로 모든 자산이 다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출이 급감하고 자영업자는 등골이 빠지고 이제 문을 닫고 지금 곳곳에 시내 곳곳에 임대라고 써놓은 데가 엄청나게 더 늘었어요. 지금 2배는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위기에는 부자들이 더 강하다는 거죠. 치킨 게임에도 자구봉금이 충분하고 경쟁력이 좋은 회사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지금도 비슷한 거야.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었다라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인 거예요. 맨날 힘들어가지고 자본금 힘들었고 뭐 이렇게 뭐 맞추기 어렵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상장이 되지가 않죠. 일단 상장돼서 100등 안에 드는 기업, 뭐 200등 안에 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이번에 폭삭 망하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올 2분기, 3분기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왜 흑자가 나지? 아니 전년 동기 대비 더 많이 되는 거야. 삼성전자 전년 동기 대비 몇 조를 더 팔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하이닉스도 몇 조를 더 팔았다라고 그러고 LG전자 봐요. LG전자 작년 동기 대비 2분기, 3분기 몇 조를 더 팔았어요. 순이익이 몇 조나 더 나고 막 그래요. 이상하네? 더 안 팔려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게 그냥 유명한 기업, 우수한 기업 이런 기업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팔리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대신에 중소기업들은 문을 다 닫고 힘들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 코스피, 코스닥에 상위로 돼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 장세 두두두두 해가지고 이제 계속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세상의 자산 시장은 다른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나도 몰라요. 네,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는 이렇게 기업의 이런 생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8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세계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막 이렇게 달려갔어요.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따따따따 해서 미국을 따라가고 막 그러겠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이 한 대 퍽 때리면서 재정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이 반으로 툭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저성장이 들어갔는데요. 정책을 잘못 쓴 게 있어요. 일본은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해서 많은 기업들을 살려줬어요. 부실한 기업까지 다 살려준 거야. 사실은 그렇게 위기가 있을 때 좀 누군가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그 문을 닫고 정리하고 새로운 걸 하든지 어쨌든 뭘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 정리가 빨리 됐으면 그러면 일본도 저성장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또 제2차 도약이 있었겠죠. 우리 97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폭 망했잖아, 그냥. 나라가 그냥 IMF로 폭 망했어요. 근데요, 98년, 99년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때도 똑같이 폭 망하고 난 다음에 주식은 두두두두 올라서 몇 배나 올랐어요. 200포인트 하던 주가가 1000포인트가 넘었으니까요. 5배가 올랐어, 5배가. 가만 보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들 97년이 더 힘들었어요. 98년이 더 힘들었어요. 98년이 더 힘들었어요. 97년은 그 IMF 했을 때는 이게 뭐지? 뭐 이랬는데 98년부터 현실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자산 시장은 두두두두두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런 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지나고 나 보니까 누구는 부자 됐네? 나는 아직 쪽박인데?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신기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힘들다고 모두가 힘들지 않다라는 게, 그리고 힘들 때 더 잘 되는 데가 있다라는 건 불공평하지만 우리 사는 세계가 그렇죠. 우리는 그냥 손가락 빨면서 하면서 그냥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 행위 무상한 거지 이러면서 다 필요 없는 거지 하면서 마음만 닦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정벌하세요.